NCS 활용 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실제 NCS 채용을 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실전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이분들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뭐 식구들하고 같이 보내는 게 그렇죠. 이제 산타한테 뭐 선물을 기대하실 위치는 아니고 그쵸. 주셔야 되죠.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뭐 바라는 점은 혹시 있으세요? 소원이랄까요? 뭐 기적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박사과정을 수료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위 논문을 쓰려면 논문 자격 시험을 봐야 되는데 보셨죠? 예. 네네. 결과는 그게 이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게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두 분도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저희가 기를 좀 팍팍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연구원님은요? 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연말이기도 해서 네.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려나 했는데 일이 계속 안 끝나요. 그래서 휴가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휴가를 원하시는구나. 네. 얼마나 요즘 일에 또 치여 사시는지 그러니까요.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네. 대답인데 이런 연구원님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입니다. 일에 좀 그런가요? 치여봤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적은 내년에 취업이 되는 거 이게 아닐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렇지만 취업 시장 전망이 어둡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좀 씁쓸한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요? 일단 내년 경제 전망이 이제 불확실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확장하거나 뭐 신규 사업을 갖다가 뭐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힘들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이 부각됨으로써 어떤 뭐 신입 직원 채용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기업도 네. 운영을 할 테니까요. 그렇군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경제가 어렵다 혹은 뭐 취업난이 심하다라는 것은 매년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번도 네. 저도 지내가면서 올해 취업 시장은 정말 밝을 거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좀 부정적인 전망이 어느새부턴가 언제부턴가 상당히 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망이다라고 좀 여겨지던 이제 네. 그런 때가 이미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취업난이 뭐 내년에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이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또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하고 있던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시는 게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본격적으로 공고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공고문은 어디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공고문입니다. 한국서부발전 채용형 인턴 모집 소식인데 한국서부발전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 한전도 네. 했었고요. 네. 에너지,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그렇죠. 전력거래소도 했었는데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또 나온 것 같아요. 네. 서부발전. 네. 어떤 곳인가요? 한전이 저희가 쓰는 그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였고요. 네. 전력거래소는 전력에 그 생산하는 사람하고 공급하는 사람을 중개하는 기관이었어요.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는 이제 공기업입니다. 네. 예.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2001년 4월 이제 그 우리가 뭐 전력 사업 강화를 위해서 한전에서 지금처럼 뭐 전력거래소라든지 발전소 같은 거 다 분산했는데 네. 그때 설립된 회사고요. 비슷한 회사로는 이제 뭐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수력 원자력 이런 네.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총 6개. 예, 6개의 정도가. 발전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한국 서부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채용을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모집 요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서부발전에서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일단 모집 기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감은 12월 30일 오후 5시
가지고요. 구분은 채용형 인턴, 대졸 수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채용 분야는 사무에서 10명, 기계가 19명, 전기가 17명, 화학이 26명, 이렇게 총 72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문 나와 있고요. 채용 조건은 실제 학력에 관계없이 대졸 수준으로 입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사무에서 10명, 기계 19명, 전기 17명, 화학 27명, 총 72명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몇 주 동안 진행했던 네. 공고문을 봤던 기업들이 워낙 좀 짰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단자릿수로 그렇게 모집을 해서 그런지 72명이면 굉장히 좀 후한 거 아닌가, 많죠. 많이 모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채용형 인턴 대졸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네. 대졸이면 대졸, 고졸이면 고졸이지 대졸 수준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희가 보통 지금 이런 채용 방식을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NCS를 활용한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졸에 대한 능력만 있으면 뭐 학력과 관계없이 채용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네.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대졸이 아니더라도 네. 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대졸 수준인지 아닌지를 네. 어떻게 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고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평가 방식이 있을까요? 네, 평가 방식은 이제 전공 지식이나 한국사를 포함한 직무 지식 평가와 저희가 이제 NCS 제도화에서 새롭게 도입이 된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있죠. 네. 이것과 그리고 와트 검사라는 것을 보는데 이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제 서부 발전에 대졸 수준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요소를 미리 좀 설계를 하고 이에 대한 그 평가 툴로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와트 검사인데요. 네. 많은 구직자 친구들 서부 발전 지원을 할 때 이 와트 검사는 서부 발전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뭐야? 이 또 어떤 검사야? 이제 검사란 얘기만 들어도 이제 노이로제처럼 머리가 아프실 텐데. 그렇죠. 이 와트 검사는 쉽게 생각하시면 인성 검사, 기존의 인성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 검사.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인성, 적성, 인적성 검사를 본다라고 하는데 네. 그중에 이제 서부 발전만의 인재상 혹은 역량에 준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서부 발전이 이번 NCS 채용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앞서서도 진행을 했었고 생각해보면 올 한 해 NCS를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좀 자리매김하는 어떤 원년이 아닌가, 셔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독 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이 리드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에너지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 환경이 일단 우수하고요. 네.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선호하는 직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NCS 채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인기 있는 있는. 직장, 예, 이 채용을 함으로써 이제 NCS가 보다 빨리 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한국서부발전은 이미 NCS로 채용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뽑힌 NCS 채용으로 뽑힌 직원들에 대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네. 만족도에 대한 얘기가 있을 텐데 네. 만족하고 있는 편인가요? 예, 그렇죠. 서울발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핵심 직무 역량 평가 모델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NCS 채용 이전에 이제 직무에 대한 어떤 채용을 도입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지금 하반기 인턴 채용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서부터 계속 이제 뭐 NCS 기반한 직무 중심 채용을 했고 이게 벌써 한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네. 직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든지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고 하다 보면은 점점 보완하면서 뭔가를 추가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뭐 그러기 마련인데 초기 NCS에 비해서 2년 차니까요. 뭐 달라진 점이 좀 있을까요? 네, 초기에는 이제 NCS 기반 채용을 진행했던 많은 기업들이 네. 여전히 스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죠. 예, 그래서 좀 저희가 항상 온스펙 얘기를 하는데 적격하지 않은 불필요한 스펙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한두 차례 그 전형 제도를 진행을 하면서 꼭 적격한 스펙에 대한 부분들로 스펙을 슬림화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채용 공고문 직무 설명서를 볼 차례인데 총 72명 모집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분야, 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화면에 나올 텐데요.
채용 분야는 화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구 능력 단위, 화학물질 분석, 화학발전 설비 운영, 환경관리, 또 직무 수행 내용에는 역시나 물질 분석과 발전 설비 운영, 환경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화학 분야 주로 어떤 직무를 하는 걸까요? 뭐 저는 뭐 화학 분야의 비전공자이긴 하지만 네. 일단 직무 설명 자료를 보시면 세 분류에 있는 화학 물질 분석, 네. 화학 발전 설비 운영, 환경 관리를 그대로 요구 능력 단위하고 직무 수행 능력 갖고 왔는데 뭐 세 분류에 있는 내용 제목을 보면은 대충 뭐 비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아닌가요? 화학 물질을 그쵸. 분석하고 예.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예. 환경 관리와 관련된 예, 일들을 예.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비전공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 저희가 흔히 지기태라고 네. 이야기하죠. 지식, 기술, 태도 설명해 네. 주세요. 지금 지식기술 태도를 보시면 여전히 그 아까 직무수행 내용과 같이 화학 물질 분석, 화학 발전 설비 운영, 환경 관리와 관련된 지식기술 태도가 나와 있는데 많이 있으니까 네. 뭐 직접 다 읽기보다는 네. 하나의 이걸 이해하기 위한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네네, 좋아요. 일단 직무수행 내용에 있는 세 가지 일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지기태라는 걸 뽑을 때 수행 준거라는 거 가지고 지기태를 선정을 하거든요. 수행 준거요. 예. 그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행 준거라는 거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 물질 분석이라고 하면 화학 물질 분석을 잘 할 수 있는가라는 네. 게 이제 주요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그 잘 할 수 있는가를 구성하는 것이 지식기술 태도예요. 네. 그래서 직무 수행 내용을 갖다가 잘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들이 어떤 건지를 지기태 차원에서 분석을 하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혼자서 이걸 보고 네. 내가 이런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기가 네. 약간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이게 기준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NC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이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NCS 사이트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예,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 밑에 또 동일한 이름으로 NCS 학습 모듈 검색을 클릭하시면 네. 클릭하시면 예, 이제 이거를 찾기 위한 방법 세 가지가 있죠. 키워드 검색, 분야별 검색, 코드 검색. 네. 코드 검색은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는데 맞아요. 우리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까지 우리 10자리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예, 여기 보실 수 있지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 각각의 2자리를 넣으면은 필요한 능력 단위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키워드 검색 같은 경우는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치시면 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분야별 검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화학 분야니까 화학의 대분류를 클릭을 하시면 밑에 중분류가 나오죠. 아. 예. 그다음에 화학 물질, 화학 공정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화학 물질 관리라는 이제 소분류가 나오고요. 네.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세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 분석을 다시 클릭을 하면 이제 능력 단위라는 게 쭉 나오죠. 네. 예, 여기서 검색을 누르시면 예, 여기 이제 그 학습 모듈이라고 나오고요. 네. 예, 여기 능력 단위에 따른 학습 모듈을 이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저런 것들을 준비하거나 네. 혹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체크를 네. 한번 해볼 네. 수가 있겠군요. 네. 대분류, 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란 얘기야? 뭐 이렇게 좀 예, 그렇죠.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NCS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전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 궁금한 사항을 좀 모아서 간추려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멤버님? 네. 그 보니까 발전 기업, 발전사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인터넷에 이제 소위 저희가 인터넷 카페라고 그러죠. 그 카페에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던데 네.
거기에 저희가 오늘 시간 그 소개해드리고 있는 서부 발전에 관한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질문을 지금 좀 볼게요. 쭉 나오고 있는데 미리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몇 가지가 되는데 요약을 해보면 일단 직무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속 조직에 대한 질문도 나와 있고요. 과제 수행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먼저 직무 관련 기타 활동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예.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직무 관련 활동을 묻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대학생들,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 그런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어떤 학과의 학회, 그다음에 동아리, 네. 예, 아니면 그 수업 과정에서 팀 프로젝트 했던 어떤 경험들을 좀 상세하게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속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소속 조직 같은 질문도 있어요. 경우는 네. 뭐 저학년서부터 본인이 그 회사를 가기 위해서 뭐 그 어떤 관심 같은 거를 표명하면 좋겠지만 네. 그게 쉽지 그렇죠. 않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준비 과정에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 얻은 것들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이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예. 필수다가 아니라 얼마나 이 기업에 관심을 그렇죠. 가졌었는지 예. 이걸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네. 좋겠군요. 자, 그다음에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대학 수업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했던 것을 써도 무방한가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대외 활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대외 과제 활동을 수행만으로도 하면 좋지만 네. 그런 것들이 없는 친구들은 팀 프로젝트라도 잘한 어떤 그런 경험을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제 수행도 그러니까 대학생활 동안에 생각을 해보면 팀 프로젝트 굉장히 좀 힘들어하잖아요. 네. 저도 좀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 쓰려면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구직 활동을 하는 친구분들이 네.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제 기업의 현업의 장면에 관련된 경험들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놓치지 마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두셨다가 이제 자소서가 오픈이 되면 좀 기입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생들한테 소속 조직이 있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또한 오버스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학생활 동안에 성실히 임하셨던 팀 프로젝트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인터넷 질문 보면 서류 몇 배수입니까? 얼마나 떨어뜨립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네. 서류 통과는 얼마나 되나요? 서류 통과는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통과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단지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제 성의 있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의 있게. 예.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회사 이름을 쓴다든지, 아유. 예. 그다음에 이제 빈칸을 너무 많이 남겨두면 안 네.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학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원서에 맞춰가지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회사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빈칸이 너무 길다든지 예. 정말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만 아니면 서류 통과는 대부분이 네. 된다. 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면접으로 넘어가 볼게요. 면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데 개별 면접 50점, 네. 그다음에 상황 면접 50점으로 돼 있는데 상황 면접인 경우에는 직무사항을 도입해서 그 직무를 얼마만큼 잘 수행하는지 그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연구원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연구원님. 네, 서부발전 같은 경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상황 면접이라는 것을 매우 구조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황 면접. 네, 상황 면접인데 이 상황 면접은 실제 그 직무 분야에서 현업 분야에서 정말로 그 본인이 조직 구성원이 돼서 접할 수 있을 만한 문제 상황이 그 면접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까다로워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관련 내용들 사전에 좀 많이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서부발전이 이미 NCS 채용을 한번 했으니까요. 네. 이제 기출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특이했던 면접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이제 그 올해 중반이었죠. 이제 네. 채용을 진행을 할 때 뭐 발전 분야다 그러면 발전기 터빈의 어떤 특수한 그 부품에
이상이 생겨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그 수리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직무에 대한 내용도 그렇죠. 콕 집어 물어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기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어떤 또 기발한 문제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문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문서 이해 능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서 이해. 그러니까 문서 작성도 있었고요. 네. 문서 이해도 있는데 오늘은 이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주어지고 그걸 잘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같은데 한번 그렇죠. 볼까요? 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귀하는 유아용 학습 교재를 제작하는 회사의 교재 연구팀에서 근무한다. 어느 날 팀장이 신문기사 하나를 건네주며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이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으니 잘 연구해서 사례로 쓰라고 하신다. 기사에서 활용 가능한 메시지를 찾아 팀장에게 보고했더니 그 메시지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지적하신다. 다음 중 팀장이 아니라고 지적한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문제네요. 네. 그리고 자료가 나오는데 이 자료가 이제 이분만큼 자녀 교육에 대해서 따라올 자가 없다 하는 그분 내용인가 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자료가 이제 전 여사 부부라고 해서 그 사례가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사례를 해석해서 보기 1, 2, 3, 4번이 나와 있는데 네. 잘못 해석된 걸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바로 답을 찾아보면 2번에 보시면 아이들은 자유를 보장하면 알아서 성장한다라고 해석한 게 있는데 네. 전 여사 부부가 상당히 좀 모범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아이들의 학습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을 하고 강제적으로 좀 적용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의 내용은 조금 해석이 잘못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올라가서 어떤 네. 부분인지 찾아보면 아이들의 나이와 성향에 맞춰서 공부 시간과 양을 아이들한테 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렇죠.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자율에 맡긴다는 부분은 좀 잘못된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실제로 문서 이해를 잘못해서 실전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 문서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이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이 네, 그걸 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예. 내 중심적으로만 행동을 하니까 이제 상대방하고 의견이 틀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라는 게 좀 공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예. 더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문제가 예. 될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문서 이해 능력에 관련된 문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지고 오셨죠? 네.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래 안내 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은 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신정 당일 휴일이죠. 모 은행의 거래 일시 중지 업무 공지라고 해서 공지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정보가 복잡한데 그러네요. 뭐 네. 근데 위에 고객님 뭐 어디 은행입니다.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실 읽을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 그 맞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이 정말 엑기스 같은데 알짜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밑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어요. 네, 정확한 전략이죠. 네. 그래서 거래 중지 일시 및 시간 1월 1일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부터 쭉 보시면 될 텐데 올바르게 이해한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네. 뭐 일단 정답 선택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5번인데 1월 1일 물건을 사기 위해 모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는 없지만 네. 신용카드 결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금을 출금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정보에 나와 있는데 네.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 아래서 세 번째 줄. 네. 단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입,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카드 통장 분실 신고 및 자기압 수표 조회 같은 사고 신고는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물건 구입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5번의 선택지가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되겠죠. 그렇군요. 일시 중지 업무에 보면 현금 입출금기, ATM 이건 이용할 수 없다고 일시 중지된다고 나와 있지만 요 단서가 있습니다. 맨 밑에 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은 문제들이 이런 문서 이해 관련된 혹은 길게 제시문이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 네. 항상 그 주요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 단 혹은 주의 표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좀 작은 글씨로 혹은 부가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정보 또한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서부발전 채용형 인턴 채용 소식 오늘 공고문을 자세하게 NCS 중심 채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인턴으로 뽑혀서 얼마만큼 전환이 되는지 네. 정규직으로 네. 이게 참 중요한데 네. 전환율이 얼마나 되나요? 뭐 전환율보다는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이제 네. 발전교육원이라는 이제 어떤 연수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교육원. 거기서 네. 거기서 이제 80점 이상의 어떤 성적을 내고 네. 그다음에 2개월 과정 동안에 이제 매월 근무 평가를 받는데 네. 근무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이제 매월 다 받으시면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동안 80점 이상, 예. 2개월 동안 그리고 근무평가 85점 이상이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뭐 절대 10명 중에 몇 평가입니다. 명 뽑는다가 아니라 예, 예. 절대평가군요. 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요. 예,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한국 서부발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채용형 인턴 채용 소식, NCS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특히나 NCS 채용이 한번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보완돼서 그리고 기출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준비가 수월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문장으로 이제 줄여주실 시간입니다. 한마디 시간인데 한국 서부발전은 뭐뭐다 정리해 주시겠어요?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한 줄 정의가. 네. 저는 그냥 쌀과 곰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쌀과 곰? 예. 마늘과 곰도 아니고 뭔가 그쵸. 매치가 안 되는데. 그 전기가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도 네. 그 중요한 거를 잘 못 느끼잖아요. 늘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쌀의 중요함을 잘 못 느끼는 그런 네.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서부발전이 태안에 있어요, 본사가. 그러면서 지금 해외 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묵묵히 묵묵히. 본인의 그 회사의 어떤 일을 갖다가 추진 나가는 거를 봤을 때 뭐 한 가지보다는 어떤 쌀이나 묵묵히라는 곰 이런 오직하다. 것들을 네. 좀 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쌀과 곰이다 정리해 주셨고요. 연구원님은요? 네, 저는 한국 서부발전은 서유기다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서유기요? 네. 이건 또예요. 서유기에 보시면 이제 삼상법사와 그 무리들이 불전을 찾기 위해서 네. 중국에서 서쪽 지역인 인도로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한국 서부발전도 서울에 원래 최근까지 본사가 있었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안이라고 하는 서쪽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했고요. 그것보다도 한국 서부발전이 이제 다양한 그동안에 좀 고착화되어 있던 발전 시설이라든가 발전의 원동력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그 발전을 위한 그 이제 도구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그게 흡사, 서유기에서 불전 혹은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가는 어떤 여정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서유기다. 어떤 발전 방향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줄 정리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CS 활용 가이드 여기서 마칠 텐데요.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우 연구원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NCS 활용 가이드 다음 시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